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스타텍스의 윤현웅 대표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질의응답 형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들이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정확히 뭔가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의 이익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비영리법 표현해서 우리 직원의 복리후생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것 자체가 비영리법인이에요. 그래서 비영리법인을 하나 설립해서 회사에서 비영리법인이라는 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을 하면 그거를 그냥 비용으로 인정을 해줘요. 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직원들을 위해서 이제 지출해 나가는 그런 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했을 때 병원에는 어떤 게 좋은가요? 병원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도 원장님들이 그 직원들을 위해서 좀 지출하시는 금액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특별한 날에 위로금이나 축하금을 지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운동이나 뭐 체력 단련 같은 걸 지원한다든지 개인 취미 생활을 지원하거나 이런 병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좀 구인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지를 좀 제공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사택 제공이나 기숙사 제공도 그런 의미에서 좀 많이 늘어나긴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지급을 하면 과거에는 그 급여 처리됐던 것들 지금은 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세금이 줄어들죠. 그리고 특히나 우리 페이닥터분들, 그러니까 네트제거든요. 그분들은 급여가 네트제를 적용하는 페이닥터분들이 있으신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더 커지죠. 왜냐하면 이 비과세라는 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복지성 지출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매기지 않겠다. 비과세니까 사대보험도 붙지는 않겠죠. 그런 취지거든요. 근데 그 페이닥터가 있는 병원의 효율이 좀 극대화돼요. 왜냐하면 네트급여라는 게 내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 기준으로 계약을 하는 거지 세전급여로 계약하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복지성 지출이 원래도 있었다고 한다면 실제로 우리 간호조무사들 같은 경우에는 세전 연봉에서 일부분이 기존에는 급여로 신고됐던 부분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복지성 그 지출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줄어드는 세금만큼은 아무래도 차인지급이라고 해서 급여가 살짝 높아지는 효과가 있겠죠. 근데 네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내가 1,000만 원을 받고 100만 원 정도의 여러 가지 조금 복지성 혜택을 좀 줬다고 해요. 그러면 그거를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병원들은 이제 급여로 신고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복리후생비가 아닌 이상해야 급여로 처리해야 경비 인정이 되니까. 근데 그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지급을 하게 되면 그 부분만큼에 대해서는 세금이 붙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페이닥터에 적용되는 네트제 급여를 적용하는 그 직원에 대해서는 회사도 역시 사업주 부담분이라든지 아니면 세금을 내주니까 근로소득세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부담이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네트제 급여를 적용하는 병원들에서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단점이라고 하면 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비영리 법인을 단체를 세워서 또 운영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있는 거죠. 그 운영을 누가 할 것이냐. 절차도 복잡하고 1년에 한 번씩 또 보고도 해야 되고 상시적으로 어떤 노무 문제도 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세무적으로는 어떤 공시 의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일은 많아지고 비용도 약간은 좀 소요가 됩니다. 그런 단점들이 있고 두 번째 단점은 이게 이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주저하는 주요 이유인데 일단 재산을 출연해야 돼요. 한번 출연해서 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이 되면 마음대로 해산을 못해요. 나 이거 해보니까 별로 실익이 없고 직원들도 뭐 그렇게 활발하게 이거 이용하는 것 같지도 않고 실익이 없다, 돈만 나가고 그래서 이거 없애버리겠다, 불가능합니다. 병원이라든지 사업체가 폐업할 때 같이 없애야지 그 사전에 정리가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법인에 기금이 자꾸 쌓여요. 왜 쌓이냐면 내가 재산 출연한 그 기본 재산은 마음대로 인출할 수는 없고요. 그거는 유지를 해야 되고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원들한테 얼마를 지출하겠다, 뭐 1억을 지출하겠다고 하면 대략 80%까지만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1억 2천만 원 이상을 여기다가 출연을 해야 돼요. 그 중에 80%를 지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20%가 계속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이 기금에서 이걸 운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원장님 입장에서는 계속 묶이는 금액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것도 좀 부담일 수는 있어요. 다만 절세 금액이 여기 묶이는 금액보다는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사실은 국세청에 납부할 금액이 여기 기금에 보전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손해는 아니지만 원장님들이 그냥 눈으로 볼 때는 이거 효율이 내가 100을 지급해서 100으로 가면은 크게 상관이 없는데 100으로 지급해서 80이 가고 20은 계속 쌓인다. 해마다 쌓이다 보면 누적이 될 거잖아요. 그 부분들이 보면은 약간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저 그냥 묶여있는 돈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어차피 통하지 않았으면 그 금액 이상을 급여로 처리했다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아무래도 4대 보험이랑 근로소득세로 납부가 됐었어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실질적인 손해라고 보시기는 좀 힘들죠. 그럼 대략적인 설립이나 운영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일단 설립 자체는 아무래도 다른 분들이 전문가가 대행을 해주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크게 복잡하실 건 없고 이제 필요 서류만 좀 준비하시면 되는데, 대략적인 절차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단은 준비위원회를 설립을 해야 돼요. 이게 사업사 측에 2명, 그 다음에 직원 측에 2명입니다. 근데 내가 단독 사업자고 임직원이라고 해봐야 이제 직원들은 많지만 임원이라고 해봐야 사업주인 나 혼자인데 사측은 2명이 있어야 되는데 나 혼자밖에 없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측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사무장님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직원이라든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측이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거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우리 직원들 부분에 대해서 또 2인 이상이요. 그래서 동률로 가야 돼요. 3인, 3인, 4인, 4인. 그래서 최대 10인, 10인까지 할 수 있는데 사실 준비위원회 위원을 많이 한다고 좋을 건 없거든요. 그래서 간략하게 2인, 2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준비위원회가 설립되면 뭐 얼마를 출연할 건지 정관 내용은 어떻게 할 건지 이거를 전부 다 그 의결을 한 다음에 노동부 설립 인가를 신청을 해요. 그러면 대략 한 20일 정도가 소요기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설립 인가가 나오면 그거를 근거로 해서 법원 등기소에 등기를 하고, 등기가 나오면 그걸로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 등록증을 발급을 신청을 해요. 그게 나오면 통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초의 설립준비위원회에서 출연 금액을 결정한다 그랬잖아요. 통장이 나왔으니 결정된 출연 금액을 회사에서 이 통장으로 지급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간략한 이제 설립 절차고, 내부는 좀 더 복잡하죠. 왜냐하면 정관의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임직원의 범위 이런 것도 정해야 되고요. 세부 내용은 좀 정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의 사정에 따라 그거는 세팅을 해서 같이 진행을 하는데, 보통 이렇게 설립이 하고 나면 운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복지 카드라든지 복지 포인트 같은 세팅을 좀 해야 되겠죠. 보통 뭐 전문가가 해드리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노동부에 보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무사는 평소에 기장을 하고 있다가 세금 신고할 건 없습니다. 비영리 단체다 보니까 수익 사업을 하지 않으면 별로 세금 신고할 건 없고, 다만 공시 의무는 있기 때문에 우리 기본 재산에 대해서 신고는 해야 돼요. 그 절차에 맞춰서 세무서에 보고를 따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대략적인 절차고,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필요 서류를 준비하신다든지 아니면 협의해갖고 방향을 운영 방향을 할 건지 그거 결정하시는 부분, 이런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서 아마 크게 부담은 없으실 거예요. 그럼 혹시 또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원래는 새로 생긴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요즘에 원장님들이 알게 되셔서 관심을 최근에 한 1, 2년 전부터 갖고 계신 거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건 아주 예전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이슈화 됐냐 하면, 과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걸 설립하고 회사가 재산을 출연했을 때 그걸 기부금으로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경비 처리에 한계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순수 이제 직원들 복지 혜택, 복지 혜택을 회사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좀 더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었는데 한 3년 전에 바뀐 게, 출연한 재산은 전액 손비 처리해주겠다. 그러니까 100% 경비 처리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기부금은 경비 처리가 안 됐냐? 한도가 있었죠. 근데 이건 한도가 없는 거죠. 왜? 사업상 지출이라고 봐준 거죠.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굉장히 활성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 것들이 대기업은 원래부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견기업에서 내려오고, 그 대기업에서 어떤 노하우를 쌓았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화랑이니까 여러 군데서 스카웃 돼가지고 지금 활약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중견기업에서 하고 중소기업까지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들도 일종의 중소기업이잖아요. 병원 규모가 큰 것들은 페이닥터 분들이 뭐 20명, 30명, 많게는 50명 이상 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주고, 그 다음에 겸사겸사 절세까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지고 있어서, 이런 것들은 사전에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만 저희가 세무사로서 좀 경계하는 게, 예전에도 한번 영상에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모든 병원에서 다 이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병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도 크게 실익이 없는 곳들이 있어요. 괜히 부대 비용만 많이 나가지. 그런 것들은 미리 좀 상의를 하고 점검을 해서 여기는 필요하다 안 하다 결정을 하신 다음에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일부 컨설팅 회사가 진행하시는 것들은 설립까지만 해주고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2년 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돼 있는데 단 한 번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설립된 상태 그대로 픽스가 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도 봤어요. 요즘 저희가 원장님한테 어드바이스를 드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좀 경계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무분별하게 일단 설립부터 하고 보자, 좋다더라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